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시즌 3 46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주제니까 항상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enduring, 지속되는 수업은 주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수업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부터 배워질 필요가 있냐? 지진의 반응으로부터. 뭐에? 땅의 지진의 반응으로부터 계속 배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업은.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딱 배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배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지진으로부터. 그리고 자, 1번이 이거면 2번이 이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환경으로부터. 어디에서? 가장 큰 자연적인 실험실에 만들어진 환경이라든지 땅의 지진의 반응으로부터 계속 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라는 땅이죠. From damage, 뭐로부터? 그죠? damage observation, 뭔가 데미지를 관찰하는 것. 모든 지진의 데미지를 관찰하는 것. 내부든지 외부 플레이트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지구에서의 지진에서의 모든 데미지 관찰로부터 예를 들어 지구라는 자연적인 실험실에 만들어진 환경과 지진의 반응으로부터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진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한 번만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배워질 필요가 있다. 완벽한 보호는 모든 생명체와 전체 만들어진 환경, 모든 지진과 모든 생명체의 그런 완벽한 보호는 여전히 우리의 멀리 되어진 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뭘 만드는 거죠? 만들어진 환경인데 어떤 만들어진 환경이냐면 생명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lifelines and infrastructure continue. 그리고 lifeline, 생명선과 기반 구조는 계속해서 기능해야만 합니다. During and after an earthquake disaster. 뭔가 지진의 disaster 이유나 그 중앙에서도 계속 기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만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미미할지라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지진에 취약한 건설 현상, 건설 활동과 위험 지역의 건설 활동은 어떤 것들이냐면 굉장히 취약한 다른 데미지 효과. 그죠? 여기까지죠. 지진에 대한 다른 데미지 효과에 취약한 굉장히 위험한 지역과 지진에 취약한 건설 활동들은 가장 잘 피해져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피해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최선으로 잘 피해져야만 한다. 대부분의 시간에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적절한 강화의 어떤 척도가 그죠? 그러니까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해줄 수 없습니다. 구조는 건설물들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기반, 굳건한 땅에서. 그런 어떤 건설을 위해서 in subsoil, 그 물컹물컹한 땅에서의 건설에 대해서 기반은 강력하게, 땅은 강력하게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기반 구조는 반드시 깊고 넓고 강력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인터벤션에 대한 적용은 뭐에 대해서? 지진의 저항적인 어떤 그런 적용, 디자인, 구조의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지진의 저항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적절한 끼어들음에 대한 적용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기, goes a long way라는 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도움이 되다. 어디에서 도움이 됩니까? 사람의 삶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진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좀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을 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1번 필수적인 과정, 뭐 동안에 지진의 드릴 동안에 필수적인 과정들, 지진이 흔들리는 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2번, 그죠? 어드밴스드는 진보되어진 기술인데 지진 예측을 위해서 지진 예측에 대한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3번, 지진의 어떤 원인, 뭐로부터? 지질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지진의 원인, 지진이 왜 생겨나는지 이런 거 안 나왔고요. 4번, 복구인데 모든 지어진 환경의 복구, 뭐 이게 지진 이후에 복구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
consideration은 고려 사항인데 지진의 저항적인 built environment, 지어진 환경에 대해서의 고려 사항. 그러니까 지진의 저항적인 뭔가 환경을 계속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멈추지 말고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려할 점들 계속 해 나가야 된다가 요지가 되겠고, 주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5번이 제일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그죠? 밑줄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밑줄은, 그죠?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어디 있냐면, 그죠? 여기죠? unkind fate. 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인데, 패밀리 서포트, 가족끼리 뭔가 지지해주는 생각은 주어. 컴마 찍고 pp니까 뭐로 간주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로서 간주되어지면서, 그러니까 precondition이라는 것은 미리 조성되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 뭐에? 아이들의 성공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되는 것의 하나로서 간주되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에 대한 생각은 is far from, 거리가 멀다. 뭐로부터? 실수가 없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실수가 없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는 실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자꾸 가족끼리 뭔가 지지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실수가 있다. 너무 많이 지지해주면 어떻게 돼? 오구오구가 되겠어? 금쪽이가 되겠죠? 금쪽이도 그냥 바로 그냥 빡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지지해주는 거는 조금 실수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 실수가 없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은 실수가 좀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음악 심리학자 이 사람과 그의 동료는 주어 말했습니다. 뭘 말해? 주동적 주동이죠. 모든 아이들에 대한 부모인데 어떤 아이들이죠? 나중에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이 사실상 그들의 charge라는 건 몫이란 뜻이 있어요. 목. 그들의 목에서의 가장 훌륭한 친구들이고 동명이라는 것을 진술합니다. 뭐로부터? 초기 아이 시절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란 얘기야? 동료고 친구라는 걸 진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동료랑 친구라는 것은 많이 지지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느낌이지. 근데 뒤에 봐봐. 만약 훌륭한 재즈 뮤지션 이 사람이, 그죠? 만약 이 사람이, 그죠? 뭐 했다라면? 필요 없네요. 그죠?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죠? 만약에 그 시드니 베헤 이 사람이 들었다라면, 그러한 결론을 들었다라면, 그는 실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들이 친구였다는 걸 들었다라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엄청 훌륭한 뮤지션이, 그죠? 그의 존경할 만한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냐면 무엇인가를 꿈꿨던, rather, 훨씬 더 뭐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리고 믿음직한, 그죠? 뭐보다? career in music, 그죠?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들에게서 음악에 대한 커리어보다, 음악적인 직업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더 많은 것을 오히려 꿈꿨던 부모들은, 이건 뭔 뜻이야? 부모들이 아이의 꿈을 지지해줬다는 얘기야? 아니면 음악적인 꿈을 하지 말고 다른 걸 원했다는 얘기야? 다른 걸 원했던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히드라는 건 하이드의 과거형이죠. 하이드 숨기다. 히드는 숨겼습니다. 그의 클라리넷을 뭐로부터? 그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시가 처음 시작한 겁니까?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은 부모들의 예시가 나온 거죠. 아이에게 클라리넷을 이렇게 숨겼다는 얘기, 너 음악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오히려 최고의 음악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두 번째 예시 봅시다. 로버트 이 사람의 엄마는, 그죠? 퍼블리셔 위도우였고 리터러리 트랜슬레이터 이런 엄마는, 그죠? 음악도 안 했어요. 링컨사일, 그죠? 그녀 스스로를 조화롭게 했습니다. 뭐로? 어려움으로. 그의 아들의 선택인데 음악의 선택의 어려움과 그녀 스스로를 조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로써? 전문가로서. 아들이 전문가가 되겠대, 음악에. 그런 어떤 쉬움이야, 어려움이야. 어려움과 그 스스로를 뭔가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돼, 하지 마. 넌 하지 마. 라는 아들의 아들이 음악하겠다. 하지 마. 라는 거를 조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다는 얘기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똑같은 예시가 되겠죠.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포머 오페라였던 이 사람이 강요받았던 동안에 뭐 하기로? 그죠? 롬 소프트 이탈리나
보헤미아에서 뭐 이후에 추방된 뭐로부터 그의 아빠로부터 집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방황하도록 강요되었던 반면에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얘는 또 얼마나 이제 아빠가 금지했으면은 쫓겨났다는 얘기야. 방황하도록 강요받았다니 쫓겨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장 훌륭한 뮤지컬 지니어스, 그죠? 천재들은 이것이 명백한데요. 이런 어떤 천재들은 were given 받았습니다. 스위치 전환을 받았고 call 뭔가 이제 석탄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뭐로부터? unkind fate. 스위치랑 call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바꾸는 거, 전환 같은 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칭찬은 서포트하지 않고 바꾸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친절하지 않은 운명에 뭐 대신에 부모들 대신에 뭐에? 그래 가장 부모인데 어떤 부모냐면 다른 아이들이 받았던 부모들 대신에 친절하지 않은 운명에 대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친절하지 않은 운명이란 건 뭐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서포트해줬다는 얘기요? 서포트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서포트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오히려 반대하고 내쫓고 이런 것들을 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들 1번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를 가지는 거 정답이 제일 맞겠지. 2번 실현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거. 뭐 실현 불가능한 꿈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3번 그들의 irresponsible 그죠? 뭔가 반응적이지 못한 부모들을 탓하는 거. 반응적이지 못한 부모들에 대한 얘기 아닌 거고. 4번 실망적인 음악 퍼포먼스를 가지는 거. 음악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아닌 거고요. 4번 보여주는 거 부정적인 태도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자책하는 거에 대한 얘기 아니죠. 정답은 1번이 제일 맞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문법 문제인데 1번 볼까요? 1번에서는 where에다 밑줄 쳐져 있는데 where는 관계 부사거든요. 관계 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뻔할 뻔짜를 따지는 거 2개만 따지면 되겠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존재하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냐? 이 2가지를 따져야 돼요. 하나, 2가지. 그러면 일단 where 앞에 지금 situation이라는 지금 선행사가 있죠. 오케이, 1번은 맞았어. 2번 모든 스튜던트 주어 develop 동사 positive identity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도 완전한 건 맞아. 따라서 1번은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2번 볼게요. 2번은 helpless인데 2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render라는 동사가 이게 오형식이라는 동사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거야. 오형식이라고 하면 뒤에 뭐랑 뭐가 나온다 그랬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그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되게 PP 형태로 될 수 있고 되게 많은 게 될 수 있는데 뭐는 절대 못 되지? 부사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죠? 보어 자리에는 암기 모르면 보어 자리에는 부사 절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helpless인데 renders 오형식 동사 댐 목적어 helpless라는 거는 형용사로 무기력한 이런 뜻이니까 맞따라 보시면 되겠지. 목적 보어의 형용사가 나왔어. 목적 보어의 형용사가 나왔어. 맞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되게 중요한데 3번에 별표 치시고 3번 문장을 다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하세요.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구조를 모르면 틀려요. 자, 일단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 주장합니다. 주동이죠. 대절 이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주동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주동접 주어랑 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일단 주어 동사 찾아볼까? explicit 자세한 설명이 주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학생들에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주동 접주동 찾았어. but 밑줄 2개 쳐. and or but을 지배하는 사람이 영어를 지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propose에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쳐볼까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찾아볼까? 뭘까? benefits를 받으면 안 되는 건 여기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propose 뒤에도 s가 붙어야지만 여기랑 병렬일 거야. 병렬이 그러면 어디랑 되겠어? 여기랑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한합니다. 또 주동접이야. 그러면 주동접이니까 뒤에 또 뭐가 나와? 주동접, 주동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주어가 동명사로 통합하는 것이 뭘? 문화적으로 상관 있는 교육법이라든지 고려사항인데 학문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근데 뭐가 보이니 지금? factor이라는 요소들인데 꾸며주는 거지. 꾸며준다는 얘기는 동사에서 선행사로 돌아가서 뭐뭐하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에 대한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동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을까? 뒤에 봤을 때 여기밖에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주, 동, 접, 주, 동이야. 그러면 이 대절이 꾸며줘야 되는데 뒤에 봤을 때 promoting, learning and mastery라 해서 대절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꾸며준다란 얘기는 항상 동사에서 선행사로 돌아가서 뭐뭐 하느니까 동사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대절에서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3번은 틀렸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데 당연히 동사 형태가 나야 되니까 프로모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 보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절이 뭐야? environment를 꾸며주는 거고 이 that은 당연히 encourag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랑 이 that이랑 똑같은 4번은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존재하고 대절 뒤에는 뭐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4번의 주격관계 대명사 따라서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어디서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라면 능동적으로 engage in, 그죠? 능동적으로 열중하는, 뭐에? 문맥화되어진 학습 과정에 열중하는 그런 학생들은 동사, 통제합니다. 배운 과정을.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1번이면 2번이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connection, 연결을, 뭐에? 과거 경험들과 연결을, 그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o foster는 여기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니까 조장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의미적인 학습을 조장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3번 구조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메타링구이스틱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넘어갈게요. 4번. 자. 집단적인 그룹에서 집단 그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집단, 단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단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집단주의적인 그룹이라는 얘기지. 집단 그룹에서 뭐가 있습니까? 상당한 강조가 있습니다. 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유지에 대해서 조화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룹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사회주의 같은 그런 나라들 가보면 뭐 중국이나 페이스북 못 쓰잖아요. 그 국가에서 막으면 그냥 국가에서 따라야 돼. 단체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페이스북, 인스타 못 한다고 해봐. 그럼 돌아버리지 사람들 막 시위할 거야. 우리나라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문화고 중국은 집단주의적인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멤버들은 집단 그룹에서의 멤버들은 중국에서의 멤버들은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데 대립을 피하도록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대립을 하려고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또 empathize 뭔가 강조하는 건데 타자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강조하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뭘 피하도록 집중 그들 스스로에 대해 집중을 피하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나에 집중되지 않고 남을 오히려 집중하는 거니까 뭐 1번은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개인주의적인 멤버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혹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문화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독립적인 거의 관점에서 뭐로부터? 그룹으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그룹 쌩까고 개인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걸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자율성, 그룹과 자율성. 그리고 사회화되어집니다. 뭐 한다고? 가치를 둔다고.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표현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도록 사회화되어집니다. 맞는 거죠? 당연히 어디에다 중심 두는 거야? 개인적인 자유니까 개인주의자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개인적인 문화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누구보다 남들보다. 그러면 남한테
묻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돋보이는 게 중요하게 된 거야? 내 자신이 돋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점 문화에서 standing out이 눈에 띄다란 뜻이에요. 눈에 띄고 달라지는 것은, 개성이 있는 것은 종종 보여집니다. 뭐로서? 신호로서. 약함의 신호가 아니고 무슨 신호? 강함의 신호, strength가 나왔지. 강함의 신호로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것은 내 개성을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3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characterization, 그 어떤 특징에 대해 implicit, 내재하는 것은, 특징의 내재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그룹에서의 특징의 내재는 뭐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deviance라는 것은 벗어남이라는 뜻이에요. 벗어남이 그룹에서 훨씬 더 다운그레이드, 뭔가 벗어난다는 얘기를 똑같이 묻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그룹에게선 당연히 낮아질 거라는 가정입니다. 맞는 거죠? 어떤 그룹이냐면 집단주의를 묘사하는, 뭐보다? 그룹보다. 어떤 그룹이냐면은 개인주의를 묘사하는 그룹보다. 당연히 집단주의에서는 개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걸 벗어남을 개성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실제로 경험주의적인 연구는 보여줍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룹의 개념이 뭘 넓힙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룹의 멤버의 행동을 넓힌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너도 자유롭게 네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너도 그래? 괜찮아? 나도 그래. 너 머리 노란색으로 염색했어? 나는 보라색으로 염색할게. 괜찮아? 너도 되고 나도 돼. 이런 느낌이니까 더 받아들일 만한 어떤 범위를 넓힌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인가요 아까?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자, 오케이. 커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의는, 자, chain of command라는 건 뭔 뜻이죠? 명령 체계예요. 명령 체계의 간단한 정의는, 우리 그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만약에 군대에서 그 마음의 편지라고 알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편지는 뭐냐면 내가 군대에서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이등병이야. 그러면 뭐 병장이 여기에 책임을 맡는 사람이겠지. 근데 이 사람한테 보고하지 않고 나는 더 큰 사람한테 보고할래. 만약에 별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보고 체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가는 순간 이 그 사단장 최고죠. 그 군대에서. 그러면 이제 이 군대에서 여기를 그냥 조지기 시작해요. 조지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가 다 이제 어떻게 돼? 혼란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이등병을 괴롭힌 애가 1병이라고 쳐봐. 그러면 바로 꼰질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꼰질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해결될 수 있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명령 체계죠. 그런 느낌이야. 명령 체계의 간단한 정의는 간단한 질서, 자율, 그러니까 권위와 힘에 대한 질서입니다. 어떤 조직에 대해서. 권위와 힘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야. 바로 즉 다이렉트로 사단장한테 꼰지르는 게 아니고 한 분대장 정도한테는 꼰질러야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해서? 명령 체계에 대해서 주목하기에 중요한 것은 대절입니다. 결정이 반드시 블랭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느낌의 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모르겠으면 뒤에 걸 일단 보도록 합시다. 만약 리더들이 usurp라는 게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usurp, 빼앗다면 리더들을 그들 밑에 리더들의 권위를 빼앗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꼰지른 게 이 사람한테 꼰지른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꼰질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권위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부대에서의 이 분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더 높은 사람한테 꼰질릴 경우 별이 이 권한을 이 사람한테 빼앗아 버리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만약 이 리더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리고 결정을 만든다면, 그러한 레벨에서 결정을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되는 거야. 그들은 뭘 파괴합니까? 신용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용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의 서브오디네이트에서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신용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예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태프 멤버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뭐에 화가 나죠? 보스의 결정에. 그리고 보스의 결정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결정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길 원합니까? 그 결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뭐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감으로써.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에게 감으로써. 직통이니까 야 사장 나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장보다는 그 밑에를 불러야 되는데 그 밑에가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데 넘어서 이런 사람을 부를 거란 얘기지. 그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위에 있는 리더들은 이 별이죠. 별들은 뭐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이 사람한테 가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접적인 보스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어떤 기회냐면 상황을 고칠 뭐라기보다는 그 스태프들에게서 이것을 고치려고 말을 직접 타기보다는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죠? 직접적으로 얘가 때려박기보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얘한테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갔어? 이 사람은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이 사람한테 해결하고 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열려있는 정책은 do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거기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충고를 그러니까 네가 여기가 문제를 고치려고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뭐 하다는 얘기야? 충고를 주는 겁니다. 뭐에 대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떤 다음 단계냐면 그죠? 따라줘야 될 다음 단계에 대해 충고를 주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꼰지르면 야 돌아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가야 돼 라고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명령 체계에서의 중요한 것은 대절입니다. 결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 1번. 친숙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자, 친숙하지 않은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 직접적으로 이 부대에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얘기야. 그러면 스스로 directed라는 거 스스로 다이렉트라는 거 우리말로 뭐죠? 감독하다, 지시하다. 스스로 지시된 규칙을 통해서 뭐 스스로 지시되는 규칙에 대한 얘기 아닌 거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라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정에 이러한 결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직접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정답은 3번이 제일 맞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요 놈이 아니고 요 놈이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던 문제고요. 6번.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충고를 주는 거야. 이 단계를 따라봐 라고 충고를 줘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6번. 자, 몇 세기 동안에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사생활에 대한 개념은 주어 have constrict 뭔가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 constrict in reaction 그죠? 우리말로 했을 때는 수축되었습니다. 뭐에 반응해서? 기술에 진보하는 거에 반응해 수축했다는 얘기야.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왜 볼까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는 거, 공공장소 사진이 뭐 없이? 허락하는 것 없이.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적인 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인 법적인 침해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사진을 찍었을 때 만약에 남의 얼굴을 찍었어. 그거는 공공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구글 맵 카메라가 캐치하는 것은 뭐로써? 이것이 운전에 갈 때, 그죠? 운전할 때 구글 맵이 사진을 찍는 것은 뭐함으로써? 이미지들을 수집함으로써.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이미지를 컬렉팅함으로써 구글 맵 카메라가 이것이 운전할 때 찍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이 찍는 거는 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찍는 거니까 그때 내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고소해도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장소들을 모두에 tall fence, fence라는 건 울타리죠. 울타리는 건 사적인 어떤 공간이죠. 사적 공간 뒤에 있는 공간들은 그죠? 혹은 셔터 윈도우, 닫힌 윈도우, 그리고 클로즈 도어 이런 것들은 사생활 공간이죠. 사적인 공간의 장소들은 여전히 영역입니다. 물리적으로 사적인 공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아무리 사진 찍어도 처벌할 수 없지만 사적인 공간은 여전히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느낌이지. 공적인 공간은 전통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뭐라고? 장소라고. 어떤 장소냐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벤처라웃은 조심스럽게 나오다야.
개인이 조심스럽게 나와야만 하는 장소로서 고려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막 가는 게 아니고 공적인 공간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내 사생활이 조금 억누러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식과 함께 어떤 지식이냐면 그녀가 거기서 공유한 것이 이게 물리적인 형태든지 간에 말이라든지 거래라든지 표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혹은 그녀가 거기에 공유했던 것이 주어예요. 동사가 이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멤버들에 의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지식과 함께 조심스럽게 나오는 장소로서 고려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조심조심하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군가는 아마도 예측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진 찍히는 걸 구글 맵에 의해서 뭐 하는 동안에 아침 신문을 회수하는 동안에 아침 신문을 꺼내라고 막 안 씻고 나왔어. 꺼집어낼 때 사진이 찍히는 걸 예측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심스럽게 앞문을 나가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찍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중요한 건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내 사생활이 노출될 거를 당연히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하는 거죠. 공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럼 정답 몇 번에 되게 쉽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스코프라는 것은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강화. 사회적인 인식 절대 나오지 않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동의적 컨센트, 동의를 제공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야, 나 찍어도 돼 라는 것들을 제공한다.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사생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어야겠죠. 완전 반대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책임적으로 활동하도록 촉진한다. 책임적으로 활동 아닌 거고. 이끕니다. 뭘 이끌죠?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숨김으로 이끈다. 아니죠. 진짜 정체성 숨김 이런 얘기 아니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주어진 글에 이어진 순서죠. 영어에서 많은 스펠링 에러들은 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펠링 에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영어에서는. 체계적이지 않죠. 문자 자체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트랜스크라이브, 각각의 소리를 트랜스크라이브 쓴다면, 고정된 레터로 쓴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F라는 사운드를 쓰는 것을 피한다면 그 레터 F랑 PH도 F 발음이 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를 그냥 이런 걸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뭘로 써? 그냥 이탈릭치 F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쓰게 되는 순간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삶이 더 간편해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금 철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조금만이라 바꿔버리면 훨씬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순서 문제는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따져봐야 되는데 B번 봅시다. 튀르키예 언어에서 누군가는 탁시라는 걸 취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런 어떤 일련에서의 그 공간에서 뭘 채택했던? 로마 알파벳을 채택했던 그 국가는 드레스컬리 엄격하게 뭘 간소화했습니다. 이거 스펠링을 간소화했고 가르쳤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는지.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봐야겠네. 위치에 대한 동사는 여기가 1번이고 그리고 2번이지. 그러면 이 위치가 꾸며주는 건 여기까지니까 그렇게 간소화했고 가르쳤던 그 나라는 이 주어고 동사가 입니다. set 설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시를 뭐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스펠링 리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바로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바로 튀르키예 언어가 나왔는데 튀르키예 언어에서는 이거는 근데 아직 못 바꾼 경우죠. 이렇게 바꾸면 되게 좋을 텐데라고 아직 못 바꾼 경우지만 B는 바꿔가지고 성공했다는 예시예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역변이 좀 클 수도 있지. 자, 그럼 C를 한번 가보자고요. 10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뭘? 우리가 쉽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란 게 뭐야? 당연히 제시문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죠. 이걸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많은 다른 쓸데리 없는 군더더기들인데
어떤 그 군더더기의 획득이 많은 어린 시절을 잡아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이 막 F라고 쓸 때, fire 쓸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어린아이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손바닥 맞아가면서 이게 아니고 이거야 막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획득이 많은 어린 시절을 잡아먹었던 필요 없는 군더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지울 수 있다라고 의심할 바 없습니다라는 게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자, B번보다는 C번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이 this라는 것이 당연히 이 위에 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소한 굉장히 간단한 방향입니다. 뭐가? 아메리칸 스펠링 리폼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방향입니다. 이거 사실상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가 뭐 할 때? 이것이 간단하게 했을 때 규칙적이지 않은 영국 스펠링 behavior 혹은 analyst를 behavior analyze 이런 걸로 바꿨을 때 간단하게 했을 때 미국 스펠링 리폼이 취했던 아주 사소한 방향성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국에서는 behavior U가 하나 더 붙어요. 컬러도 마찬가지야. COL 이게 미국에서는 색깔인데 영국에서는 COLOUR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U를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C가 먼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가 먼저 나올지 A가 먼저 나올지 봐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단계들은 주어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스펠링적인 거 하나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들도 취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전문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뭐 하는 걸 멈춥니까? 갑자기 absurdity of our spelling, 우리의 스펠링의 모순적인 거를 아는 것을 멈춥니다. 심지어 그 letter as simple as X, X와 같은 간단한 letter는 불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의 리더로서 우리는 멈춥니다. 뭐 하는 것을? 우리의 스펠링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야. 딱 보자마자 이상하네? 라고 딱 멈춘다는 얘기지. 심지어 X만큼 간단한 문자 자체도 불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stand for, 상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음소를 크스라는 두 가지 어떤 음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크스냐면 이미 그들 자신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딱 이거 없어도 되는데? 라고 멈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더 많은 스텝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스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성공한 예시가 B가 나오면 되겠죠. 튀르키예 언어에서 누군가는 이 탁스라는 걸 취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죠? 로마 알파벳을 1년 정도 그런 취득했던 그런 공간에서 1번 완벽하게 이거 스펠링을 간소화했고 그리고 300만 명에게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쳤던 그런 나라는 주어 설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시를 뭐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뭐의 스펠링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아름다운 예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다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완벽해질 수 있는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C, A, B가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만약에 누군가가 어드보케이팅이라는 것을 뭔가 옹호한다면 위험적인 스트래티지 전략을 초기에 옹호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위험적인 전략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도전적인 예시들을 그리고 그것은 뭘 이끕니까? 디스커션, 토론인데 뭘 향해서?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도달하는 걸 향해서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하면 되겠죠.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룹에 있을 때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룹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느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뒤에 것만큼이나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동했다라면 그랬던 것만큼 책임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경향이 있다. 맞잖아.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익명의 글 같은 것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그룹이 만들어낸 결정은 쉽게 너무 양극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만들어낸 건 극단이 될 수 있어. 때때로 그룹들은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하자 이런 느낌이야. 야, 전쟁해버려. 뭐 어때?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했을 땐 전쟁하면 안 되는데 그룹에서는 해버리자. 양극단에 더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끈다는 얘기죠. 즉 그들은 결정합니다. 뭐 하는 걸? 조치를 취하는 걸. 어떤 액션이냐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뭐보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보다. 결국 여기까지는 그룹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이냐면 너무나 조심스러운 선택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이니까 너무 위험한 거, 너무 조심스러운 것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뭐로 알려져 있냐면 그룹의 양극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향인데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 많은 것들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 있죠? 그 그룹에서의 결정이 그룹에서의 토의가 발전하는 방식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뒤에 것 결정하는 방식들인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예시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위험한 전략을 옹호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한 거로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조심스러운 단계로 된다. 그러니까 정답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많은 것들은 그룹에서의 토론하는 방식이 발전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발전 방식에 대한 예시죠. 첫 번째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너무 위험하게 될 경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너무 조심스럽게 될 경우 당연히 5번 밑에는 조심스러운 거. 당연히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고 항상 말했죠. 뭔가 포괄적인 거 밑에 나와야 된다고 영어는. 그럼 당연히 방식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거 밑에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그것들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갑자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뭐와 함께? 그 파워 소스. 파워 소스라는 것은 동력의 원천이죠. 소스라는 건 원천이니까 동력의 원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성공적이었지만 많은 문제들, 동력이니까 당연히 뒤에는 그죠? 동력의 원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십 년 동안 19세기에 시티 디웰러들은 말에 이끌려진 패신저 레일웨이를 탔습니다. 뭐로 알려진 트램웨이, 트롤리, 카스 이런 것들로 알려진 뭐와 함께 규칙적인 루트, 몰로 마크되어진 강철 레일웨이 어디에서 로드베드에서 이런 걸로 되어진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픽업 했고요. 떨어뜨렸으면 패신저를 뭐가 뭐 할 때 플래그라는 것은 깃발을 딱 흔들게 되었을 때 이제 승객을 내려놨다는 얘기죠. 혹은 designated stop에서 그리고 사적인 택시 캐리지와는 다르게 뭐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미리 hired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리 고용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건 미리 손을 딱 잡고 이제 해야지만 오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존 스테프는 아이리쉬 아메리칸 비즈니스맨은 이 사람은 만들었습니다. 시켰습니다. 오형식이에요. 그들이 롤링, 그죠? 브로드웨이에서 첫 번째로 롤링이라는 건 이게 순환하도록 시켰다는 얘기야. 뉴욕시티에 1832년에 1830년 뉴욕시티 브로웨이에서 첫 번째로 내려가면서 순환하도록 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것들은 당연히 뭘 받겠어요. 위에 나오는 트롤리들을 당연히 순환하도록 시켰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뒤에 잠깐 봤을 때 말들은 뭐 돼야만 했다? 먹여져야만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말들의 동력은 뭐야? 지푸라기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말들이 먹여줘야만 했다는 얘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게 이상하죠. 여기 위에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택시와는 다르게 이런 어떤 간편성이 있었고 이런 길을 따라서 돌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점은 빠르게 발전했다. 동력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들이 막 지푸라기 먹고 똥도 막 싼다는 얘기잖아. 그 동력, 지푸라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전을 했다가 나오고 당연히 먹혀줘야 된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겠죠. 그래서 당연히 말들은 먹혀줘야만 한다. 먹혀줘야만 한다를 보고 갑자기 떠올라야겠지. 아, 동력원에 대한 얘기구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10번. 자, 심리학자 이 사람은 메저리라는 것은 우리가 재다, 측정했습니다. 변화를. 아이들의 기질의 변화를
4개월에서 7살까지 아이들의 기질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했다는 얘기죠. 그는 classify라는 것은 분류했습니다. 몇 가지 건강한 4달짜리 그러니까 생후 4개월 아이들을 뭐로써 굉장히 높은 리액터, 그러니까 생후 4개월이라는 얘기는 아직 뭔가 학습도 안 했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빨리 흥분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 MBTI 이 정도로 봅시다. 이로써 묘사를 했고 혹은 low reactor, 낮은 반응하는 거 I라 봅시다. 그러니까 E랑 I랑 나눴다는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뭐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반응인데 친숙하지 않은 자극에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애는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고 낮게 반응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이 사람은 Color from Mobile을 흔들었습니다. 그 베이비 앞에서. 그리고 Tape Saying을 틀었습니다. Hello baby, how are you doing today? 이런 거. 그리고 Pop the balloon, 그죠? Behind the baby's head, 그 머리 뒤에 그 balloon 같은 걸 띄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MBTI 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high reactor들은 움직였습니다. violently 아주 심하게 움직였고 울었습니다. 뭐 했던 반면에 low reactor들은 그죠? rested 좀 쉬었고 혹은 테스트 동안에만 웃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은 왁팍 엄청나게 과하게 했고 아이는 조금 천천히 했다는 얘기죠. 자, by the time은 주어가 동사할 때 즈음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사절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근데 4살이 됐을 때쯤 4살이라는 얘기는 조금 학습이 된 시기죠. 그 몇몇의 높은 이들은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학습에 의해서. 그 다음에 subdue 됐고 quiet 했다는 얘기죠. 뭐 했던 반면에 다른 애들이 즉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이제 훨씬 더 담대하게 변했던 반면하면 되겠죠. 아이들은 원래 태생이 아이였던 애들은 4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2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7살 정도 됐을 때 15%의 초반의 low reactor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두려움이 없었고 굉장히 사교적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closer to the center,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high reactor의 어떠한 사람들도 뭐가 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게 되지 않았고 그들 low reactor의 어떠한 아이들도 fearful하게 되지 않았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태생이랑 교육적인 걸 통해서 바뀐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환경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그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자, 그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그들의 아이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룹화되어진 아이들의 연구에서 근데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당연히 반복된 반응, 친숙한 반응, 새로운 반복된 자극, 친숙한 자극, 새로운 자극이 맞겠지. 왜냐하면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자극이니까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그죠? 뭔가 친숙치 못한 새로운 자극에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짝지어진 아이들의 연구에서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니? 아이들의 기질적인 특징이 헤드 낫이에요. 그죠? 심각하게 뭐에 의해서? 어린 시절 동안에 아이 시절 동안의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 시절 동안의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태생적이지. 태생적인 거에 대해서 이걸 태생적인 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동안의 환경에 의해서 어렸을 때 바로 그 환경이랑 컸을 때 환경이랑 다른 거니까 어렸을 때 환경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괜찮았던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46회로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는 47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였습니다. 감사합니다.